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다루는 테크펄스랩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9일 블룸버그 오피니언에 뜨겁게 다뤄지는 기사인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꿈은 중국에게 악몽이라는 기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고요? 달러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왜 미국에게는 꿈이고 중국에게는 악몽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사랑부터 미중 패권 경쟁까지 국제 경제의 뜨거운 이슈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진화와 지정학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원래 역할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안정적인 화폐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를 말해요. 예를 들어 USDT나 USDC처럼 1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와 항상 같게 유지되죠. 원래는 2010년대 중반에 등장한 이 화폐가 비트코인 같은 가격이 급등락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투자자들이 위험한 비트코인 세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진짜 돈, 화폐 세계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처럼 암호화폐를 적극 지지하는 미국 정부의 영향으로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투자 도구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타고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고속도로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의 브릿지 역할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 우드 체제로 세워진 새로운 국제통화 시스템으로 미국이 세계의 안전자산을 무한정 공급하며 달러를 지배하게 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화예요. 미국이 더 이상 달러의 글로벌 지배 역할을 기피하면서 디지털 형태로 자신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변화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 스테이블 코인 흐름을 그냥 기술 혁신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이 금융 기술을 무기로 삼아 새로운 지정학적 전쟁을 벌이는 선봉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위안화인 중국 화폐를 달러만큼 세계적으로 쓰이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의 위안화로 대출을 주고 인프라를 짓는 식이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퍼지면 달러의 지배력이 디지털로 재탄생해 중국의 이 노력을 방해할 수 있어요. 기사에서 강조하듯 이는 단순한 경제 경쟁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기술이 얽힌 긴장관계로 베이징의 전략적 불안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제관계를 공부 중이라면 이걸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번엔 디지털 화폐가 무기예요. 다음은 미국의 전략적 동기와 규제 변화입니다. 먼저 달러 과대평가의 문제점부터 알아보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달러 과대평가라는 고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달러가 세계 예비통화로 쓰이면서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죠.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인위적으로 올라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비싸져 수출이 줄고 제조업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반대로 월스트리트 같은 금융 부문은 이익을 봐요.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게 스티븐 미란의 2024년 11월 논문이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연방준비제도 패드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미란은 달러의 예비통화 지위가 미국 무역 불균형을 키우고 제조업을 압박한다고 논문에 썼어요. 실제로 2020년대 초반 미국 제조업 부진이 이 이론의 증거로 꼽히죠.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지배력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려는 미국의 지능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니어스법의 역할입니다.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의 역할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최근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틀로 발행사들이 투명하게 운영되게 합니다.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지 못하게 한 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저축수단으로 쓰지 않고 순수한 지불 도구로만 사용하게 되죠. 대신 이 스테이블 코인을 1달러로 언제든 바꿀 수 있게 해서 신뢰성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개발도상국이나 자본 통제가 심한 곳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돈을 보내기 쉬워집니다. 현재 국제 송금 비용이 평균 6.5%나 되는데 이게 1%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해외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엄청난 이득이죠. 기사에서 보듯 이건 미국의 영향력을 바이럴하게 퍼뜨리는 효과를 노린 거예요.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 영향과 달러화 재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송금 혁신과 새로운 달러화 물결에 대해서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영향은 달러화의 재부상이에요. 송금 시스템이 혁신되면서 사람들이 달러를 더 쉽게 쓰게 되고 이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계획에 직격탄이 됩니다. 중국은 위안으로 글로벌 무역 결제를 늘리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퍼지면 디지털 달러가 다시 주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상인들이 중국산 물건을 위안 대신 디지털 달러로 사면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기사는 이걸 새로운 달러화 물결이라고 표현하며 특히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망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신흥국 사례로는 파키스탄의 취약성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의 투자로 도로 항만 건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이후 파키스탄 루피 가치가 달러 대비 거의 50% 떨어졌고 2023년 인플레이션은 38%라는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어요. 국제통화기금 IMF의 24번째 구제금융으로 겨우 화폐를 안정시켰지만 여전히 취약하죠.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국내 은행의 불안정한 예금을 포기하고 블록체인 지갑에 디지털 달러를 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키스탄을 글로벌 암호화폐 지지국로 끌어들인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중국 투자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 수 있는 사례죠. 다음은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에요. 예금 유출과 은행 위기부터 알아보죠. 전체적으로 신흥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엄청납니다. 영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신흥국 은행에서 1조 달러 약 1,300조 원 규모의 예금이 유출될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현지 법정화폐를 불신하고 화폐 가치 하락 무역, 즉 투자자들이 인플레를 피해 금이나 암호화폐로 돈을 옮기는 현상에 빠지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은행 대출이 줄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의 중소 은행들이 타격을 받으면 현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달러 지배력이 아이러니하게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더 강화해요. 프랑스 중앙은행 전 부총재장 피에르 란도는 스테이블 코인은 네트워크 효과로 힘을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한 명의 사용자가 늘 때마다 시스템이 더 강화되고 발행사들은 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의 예금 단기국채 국채 기반의 대출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해 미국의 재정 적자 즉 예산 부종을 메워줍니다. 과거처럼 외국 정부의 국채 사재기에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사용자 네트워크로 달러가 자생하는 거죠. 이는 미국이 기술 우위를 활용한 새로운 패권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대응 전략은 어떠할까요? 유럽의 방어적 접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의 위협을 직감하고 대응에 나섰어요. 예금 유출로 은행 시스템이 흔들릴까봐 공식적으로 디지털 유로를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자유롭게 퍼뜨리지 않고 개인 지갑당 보유 한도를 두어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에요. 이는 유럽의 금융주권 보호 전략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공세를 막기 위한 방어적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22 유럽중앙은행이 2025년 안에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신중한 대처는요? 중국의 대응은 더 복잡하고 신중해요. 이미 디지털 위안을 국내에서 테스트했지만 채택률이 낮아 실패로 끝났습니다. 베이징은 암호화폐를 투기도구로 보고 본토 거래를 완전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 해외용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 기업인 알리바바나 텐센트에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먼저 홍콩의 새 스테이블 코인법 2025년 시행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거예요.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금융 자유도가 높아서 이 실험이 성공하면 위안의 글로벌 확산의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과 이상, 미래 전망을 리브라 프로젝트 비교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 현 메타가 주도한 디지털 통합 프로젝트로 2019년 6월에 공식 발표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계획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를 통해 전 세계 금융소 외계층에게 저비용이며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규제 반발로 인해 실패로 끝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미국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불신을 초래하는 인플레 등 불안정성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결합해 훨씬 현실적입니다. 달러에 대한 전통적 신뢰가 줄어도 사람들이 빵 사거나 해외 송금할 때 디지털 달러를 써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기술이 경제 권력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보여주는 교훈적 사례죠. 이제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꿈과 시진핑의 절망으로 마무리할게요. 결국 트럼프에게 이 스테이블코인 붐은 미국 패권을 디지털로 영속화하는 꿈입니다. 반대로 시진핑에게는 중국의 경제 주권이 위협받는 절망적 시나리오입니다. 기사는 21세기 금융세계에서 기술 혁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 투쟁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통해 미래 경제 트렌드를 예측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중 경쟁이 디지털 화폐로 어떻게 진화할지 상상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